봅시다. 네. 713번 사각형 ABCD가 있고 선분 AB와 BC의 길이가 같대요. AB와 BC의 길이 같고 AD와 CD의 길이도 같대요. AD와 CD의 길이도 같대. 그랬을 때 E점과 F점은 또다시 중점들이고 이랬을 때 어디 구하는 거예요? 저기 선분 PQ의 길이 구하라고 한 거고요. 선분 BD의 길이가 12일 때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삼각형의 무게점이 합동이면 알겠죠? SSS 합동. 그렇다면 대응 가격 크기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요각과 요각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전체의 길이가 12임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선을 보조선을 하나 그어버리면 잠깐만요. 12 중선 얘 이등변 삼각형 얘가 90도임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중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중선, 이렇게 중선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 점 P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임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점 Q 또한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죠? 그럼 얘 중선, 얘 중선이니까 이 Q점 또한 이 삼각형의 뭐다? 무게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전체의 길이가 12라고 했으니까 선분 PQ의 길이는 전체의 3분의 1만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4임을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두 점 E와 F는 각각 선분 AB와 BC의 중점이고 점 G는 선분 AF와 CE의 교점이다. 삼각형 GFC의 넓이가 3제곱cm일 때 GFC 얘가 3일 때 사각형 AGCD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고요. 나는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나누어 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만큼은 어쨌든 정사각형의 절반이고 그럼 이쪽에서 이 삼각고 나머지의 넓이를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쵸? 그럼 얘도 3이라는 거 알까? 네. 그죠? 얘도 3이고 이 다음에 또 뭐 하면 좋을까? 중선이니까 얘가 이 점이 무게중심임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러네. 1대 2의 B니까 얘가 6임을 아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을 봐서 그 1대 1의 B니까 이만큼이 9니까 잠깐만. 맞나? 이만큼이 9니까 이만큼도 9여서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나눕시다. 맞나? 맞네. 얘가 3, 얘가 3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얘 전체의 넓이는 3, 4, 12, 6 됐으니까 18인가요? 그쵸? 그렇다면 이만큼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24이다. 도훈아 보고 있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 생각하는 방법. 응? 네. 선생님 저 색칠된 부분 구하는 거죠?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D와 BC가 평행인 사다리꼴 ABCD에서 세 점 EFG는 각각 AD, BC, BD의 중점이다. AD가 6, BC가 9이고 사다리꼴 ABCD의 높이가 4일 때 사각형 EFG의 넓이, 얘의 넓이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다리꼴의 높이를 알려줬고 윗변과 아랫변이 있으니까 넓이는 그냥 구할 수 있네. 그러면 얘는 얘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요 사다리꼴의 몇 분의 몇이니 이걸 물어본 거네요. 그쵸? 그럼 일단은 요 그림은 우리 눈에 아주 익숙한 그림이죠. 네. 평행사는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잘 모르겠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니까. 일 대 2의 비니까 전체에 대한 이 넓이와 이 넓이 알 수 있고, 그러면 요렇게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구해서 빼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저 넓이랑 저 넓이 어떻게 보여요? 그러면 요렇게 봤을 때 얘와 얘가 평행하니까 1대 2에 비해서 1대 3의 비가 되잖아. 네. 그러면 요 삼각형의 4분의 1이 되지, 이만큼은. 오케이. 아 근데 높이가 4라 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밑변이 9일 때 높이가 4니까 9이 18인 거죠? 네. 됐죠? 18에 다음에 요 삼각형도 1대 2니까 4분의 3만큼이겠네. 요 사각형이. 오케이.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또 얘를 밑변으로 보고 높이를 4로 보면 되니까 12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네. 그쵸?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절반 가져오는 거니까 3 더하기 2분의 9 2분의 1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그럼 15네. 네. 15에서 그럼 15에서 9 2분의 9를 또 빼야 되네. 네. 그쵸? 그러면 6 빼기 2분의 9네요. 2분의 3. 2분의 3. 이 답이겠네요. 오늘 끝나고 또 강화했어요. 네. 진짜. 5년만 믿을게. 한 번만 다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근데 다시 누를까요? 아니, 내가 지금 눌렀어. ESC. 우와 근데 어떻게 키보드가 얘랑 얘가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을 구할 건데 높이 알려져 있으니 이 사각형의 몇 분의 몇인지만 알면 되는 거고, 비율만 알면 되는 거고, 이렇게 나누어서 봤더니 1대 2니까 넓이가 1대 4의 비. 그러니까 이만큼이 4분의 3, 이만큼이 4분의 1만큼.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얘를 밑변으로 보고 높이를 4로 보니까 그거에 4분의 1만큼에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또 반대로 봐버리면 1대 2. 그럼 넓이가 이만큼의 넓이가 전체의 4분의 3만큼. 이 삼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 4니까 12가 될 거다. 그럼 이제 요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각각의 넓이를 구한 걸 빼주면 답이 될 것이다. 그쵸? 좀 더. 됐죠? 다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세 점 DEF는 각각 AB의 중점 D, 다음에 BD의 중점 E, 이 길이 같고 얘가 2배만큼이네. 다음에 CD의 중점 D예요. CD의 중점 어디였어? F예요. 그러니까 얘는 C와 D의 중점 F. 그러면 중점끼리 연결한 거니까 얘와 얘도 평행하죠. 네. 그죠? 하고 그래, B도 얘기하자. 그럼 이 길이가 2A만큼일 때 이 길이가 A만큼, 이 길이가 A만큼인 거 우리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점 D를 지나고 BC의 평행한 직선과 AF의 교점을 G라 한대요. 그러니까 AF라는 애와
D를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직선, 이거 평행한 거 얘기했지 뭐. G이고. 다음에 CD와 EG의 교점을 H라 하자. CD와 EG의 교점을 H라 하자. 이렇게 그었다 칩시다. DHG의 넓이가 4일 때, DHG 이 넓이가 4일 때, 삼각형 DBC의 넓이,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4이고 2대 1이고 얘가 2대 1이면 그러니까 2대 1이면 얘도 2대 1이겠네요. 네. 그죠? 상관이 없나 별로? 2대 1이고 얘가 4인 거 이용하고 싶고 대각선 그었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상하지가 않아. 이게 왜 똑똑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치? 2대 3이니까 이 길이가 오케이 봅시다. 선생님 깨달으셨다. 그러면 깨달을 안. 아르키메데스. 2대 3앱이니까 얘도 2대 3앱이죠. 네. 그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닮았단 말이죠. 네. 그쵸? 그러면 닮은 비가 2대 3이니까 넓이 비는 4대 9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9네 넓이가. 그죠? 다음에 최고. 최. 다음에 대각선 길이. 왜 99. 또 뭐 얘기할 수 있지? 2대 3. 얘기 안 했죠. 그러네. 이 길이의 비가 2대 3임을 또다시 얘기한 거네요. 네. 그죠? 그러면 역시나 4대 9. 얘도 9야? 엥? 제가요? 그지? 예. 아니지. 삼각형에서 2대 3의 비니까 2일 때서 3일 때 6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도 6이겠네요. 그쵸? 다음에 얘가 또다시 2대 9의 비니까 넓이의 비는 4대 9의 비가 될 거고 그러면 얘와 요만큼의 넓이의 비는 4대 5의 비가 될 거죠. 네. 그쵸? 그러면 5의 비일 때 넓이가 얼마야? 16, 25? 5의 비일 때 25야? 네. 그럼 4의 비일 땐 얼마란 소리야? 20이라는 소리니까 얘가 20이라는 소리네요. 그쵸? 여기까지 찾았고 다음에 이제 요렇게 삼각형 다시 볼까요? 이거 찾을 필요 없었구나. 요렇게 삼각형 보면 1대 2의 비니까 역시나 넓이의 비가 1대 4의 비. 그러면 1대 3의 비죠. 네. 그쵸? 45. 1일 때 15니까 3일 때 45. 그러면 15 더하기 45가 답이겠네요. 선생님 저희 다음 주 목요일 날 안 와요? 왜요?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쉬는 날이어가지고. 그게 학원이랑 뭔 상관이에요? 와요? 쌤, 그날 좀 아침 일찍 와서 그러니까 아침 일찍 아닌데 좀 오전에 한 12시쯤 와서 여기 여 옆에 써도 돼요? 해야지. 안 할 거야? 그냥 오면 될걸? 형 35분. 아니 좀 일찍 와서 여기서 그냥 저 혼자 자습하고 있어도 돼요? 네, 그러셔도 될 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수학인데? 왜? 수능 보는데? 그때 비행기도 안 뜨는데? 뭔 상관이야? 그날 비행기가 안 떠요? 수능 영어 듣기 시간에 수능 보는 날엔 시끄러울까봐. 몰랐어요. 왜 이렇게 상식이 부족하지? 내가 쓰는 거야? 이거 봐야 된다니까? 형 이제 근데 갑자기 소설로 뽑혀. 근데 남서울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에서 두 점 G와 H는 각각 D2와 DF의 3등분점 중 D에 가까운 점이다. 여기가 D네요. 삼각기둥의 부피가 54 세제곱센치일 때 삼각뿔 A의 DGH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했고요. 삼각뿔의 부피는 이겁니다. 근데 삼각기둥 전체의 부피 알려줬잖아. 그쵸? 삼각기둥 전체의 부피가 54니까 이 부피는 삼각기둥 전체 부피의 몇 분의 몇이니 이걸 물어본 거야. 됐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삼각기둥의 부피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살짝 뭐라고 해야 돼? 둘은 닮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닮은 비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거예요. 이 삼각기둥의 전체 삼각기둥의 부피는 어찌되었던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쵸? 그러면 요 삼각기둥의 부피를 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 또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이 둘의 높이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높이를 그냥 문자로 적어버리고 됐죠? 밑면의 비를 구해버리자 이거죠. 그러면 얘가 1대 3의 비잖아. 3분의 1만큼이죠? 네. 그쵸? 그러면 밑면의 넓이의 비는 1대 9인 거죠. 네. 1대 3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전체 삼각기둥의 부피를 밑면의 넓이를 9a라고 이야기하면 곱하기 높이 한 게 전체 기둥의 부피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삼각뿔을 만드는 이 기둥의 부피는 그렇게 봤을 때 a 곱하기 h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뿔이잖아. 일단 기둥은 a 곱하기 h고요. 그쵸? 뿔이니까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이 둘의 비가 부피의 비인데 기둥의 부피가 54임을 알려줬으니 우리는 이제 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되겠다. 어차피 얘는 없다라고 보고 보면 되고요. 그쵸? 곱하면 되니까 얼마야? 3일은 3, 38에 24 나누기 9는 2. 자, 793번 합시다. 자, 또 봅시다. 자, 사각형 ABCD가 있고요. 사각형 ABCD의 넓이 알려줬을 때 사각형 EFGH 이만큼의 넓이는 얼마니라고 물어봤으니 전체 사각형의 몇 분의 몇이니 이거 물어본 거랑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면 그냥 그치? 그려볼까? 이렇게 나누고 저쪽 반대쪽 저쪽에서 맞아요. 이렇게 나누고 그래 이렇게 나눕시다. 그림이 좀 이상하네. 몇 분의 12분의 1이었나? 12분의 절반 나누어서 6개 절반 나누어서 6개니까 12분의 1씩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2분의 1이고 뭘 갖고 할까? 이만큼의 넓이에서 이만큼의 넓이만 빼면 되죠. 그럼 이만큼의 넓이는 전체의 2분의 1에서 12분의 1의 2배니까 6분의 1을 빼면 돼요. 다시 삼각형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만큼의 넓이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냥 한 방에 가자. 하나, 둘, 셋, 넷이니까 12분의 4야. 그럼 얼마야? 3분의 1인가요? 그럼 이만큼은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얘에서 요만큼만 구해서 빼면 되는데 얘가 아마 8분의 1인가 그럴 거야. 얘가 왜요라고 물어보는 애는 문제 안 풀어봤다는 얘긴데 저거 진짜 어떡하지? 링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문제 푸는 게 습관적으로 링크 하시던데. 그래요? 제가 풀긴 했는데 제가 이 좀 비단원 그걸 좀 어려워해가지고 2분의 1이지. 다시 2분의 1이지. 우리 이거 구하려는 거야? 그럼 요만큼에 다시 2분의 1이지. 그럼 사각형의 몇 분의 몇? 8분의 1만큼이지. 됐어? 느낌표. 그래서 사각형의 몇 분의 몇? 8분의 8분의 1만큼을 계산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사각형에 8, 3, 24분의 8에서 3 뺀 거니까 5만큼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168에다가 곱하기 24분의 5를 하면 되고요. 35 일반적으로 얘가 약분이 될 거야. 돼요. 7 7? 그러면 7호 35 35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와우. 마침표. 쌤, 네. 저 만약에 똑같은 문제로 저 부분을 구하라고 나오면 항상 총 넓이가 주어져 있으면 거기에 24분의 5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저 외우는 거. 외우면 편하니까. 다만 중점이에요. 오케이? 지웁니다. 360 나오는데? 자, 1022번. 5가지 색으로 색칠하는 건데 이웃하는 건 똑같은 색으로 칠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요거 색칠할 때 시작은 뭐부터 해라? 그 가장 많이 이웃하는 이웃한 영역의 가장 많은 곳부터 하라. 그럼 C부터 해야 되겠죠? 됐나요? 이래 놓고 색칠한 영역과 많이 이웃한 영역부터 하라고 하는 거니까 어디부터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얘를 중간부터 해버리면 같은 색칠할 때 다른 색칠할 때를 구분을 해버려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돌려서 칠하라고요. 저번에 도훈이 형이 똑같은 얘기했는데 진짜 우상이십니다. 도훈이 형 진짜 잘해. 그냥 이렇게 칠하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5가지, B에서 4가지, A에선 3가지, D에선 3가지, 여기 뭐하니? E에선 3가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27에다가 5, 4, 20이니까 얼마야? 540? 예. 근데 왜 D랑 E에서 3가지 살짝 그 헷갈리게 했어요. D에서 그러니까 얘가 색칠돼 있고 얘가 색칠돼 있잖아. 얘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5가지 중에 2개 빼고 3개. 떨어져 있어서 이웃하는 것과 다른 것만 칠하면 되니까. 쌤 최고. 이웃하는 개수 빼면 돼요. 그냥 색칠된 이웃하는 개수 빼버리면 되죠. 그 숫자 적을 때. 다음에 1025번 8개의 팀이 참가한 어느 축구 경기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8개의 팀은 4개의 팀씩 2개 조로 나누어져 있대요. 됐죠? 각 조에서는 참가한 팀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경기를 하는 리그전을 하여 조별 상위 2개 팀을 정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4개의 팀씩은 나누어져 있대.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다란 말이 없으면 실은 우리가 나누는 것까지 해야 되거든.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나누어져 있다고 하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맙시다. 이 얘기야. 그쵸? 그러면 여기 4개 팀에서 리그전 해야 되고 여기 4개 팀에서 리그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4개 팀에서 리그전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4팀 중에 2팀을 뽑는 경우의 수인 거죠. 순서의 관계가 순서래. 그 자격이 같은.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나누기 2 곱하기 1을 해줘 버리면 되겠죠. 얘도 할 거니까 얘도 하고 얘도 하는 거니까 아니다. 여기서 하거나 여기서 하거나니까 얘는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2를 그냥 해주시면 돼요. 더하는 거니까. 됐죠? 그럼 여기 각각에서 두 팀들이 결정이 될 거야. 맞나요? 네. 이 팀에서 시합을 해서 결승전 올라갈 팀, 이 둘에서 시합을 해서 결승전 올라갈 거니까 각각이 한 가지씩이라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올라가서 누군가가 결승전에서 우승할 경우니까 경기수 한 가지 더하면 되는 거죠. 그쵸? 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될까요? 네. 계산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거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1130번. 세 개의 주사위 A, B, C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소문자 A, B, C를 할 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확률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다시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한번 1차 그냥 직선의 방정식으로 합시다.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평면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가지? 세 가지.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그쵸? 그 중에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날 확률 얘기할 거잖아. 그죠? 그럼 한 점에서 직선의 방정식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혹시 이거 기억나? 그 비율 이거 대 이거 대 이거 대 이거 같다. 그건 일치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분의 얘와 예분의 얘와 예분의 얘가 같다는 일치하는 거고요. 나와 있어요. 거기 있어요. 2학년 거에 있어요. 2학년 거. 1학기죠 그거. 그런가? 맞아요. 이렇게. 됐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분의 얘와 예분의 얘가 다르다. 같지 않으면 되죠. 그쵸? 같지 않다면은 그냥 아닌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같지 않다면은 그냥 안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예분의 얘와 예분의 얘가 같지 않으면 돼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서 얘와 예분의 얘는 같아도 상관없고 같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야. 그쵸? 그러면 A분의 1과 B분의 3이 같지 않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잠깐만. 그냥 같은 거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얘를 찾으려면 너무 힘드네. 그치? 원래 이걸 찾아야 되는데 얘를 찾으려면 힘들다 이거야. 네. 그럼 반대로 차라리 평행한 경우와 일치하는 경우를 찾아서 빼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럼 평행한 경우는 예분의 얘와 예분의 얘와 예분의 얘가 모두 어떻다? 달라요. 같아야죠. 어쩌면 예분의 얘와 예분의 얘는 같고 예분의 얘는 달라야죠. 그죠? A분의 1과 B분의 3은 같고 C분의 2는 같지 않아야 평행하고요. A분의 1과 B분의 3이 같고 C분의 2 또한 같아야 뭐다?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결국 얘와 상관없이 얘가 같은 거 찾으면 되는 거네. 그쵸? 그래서 B는 3A와 같아지는 A와 B의 순서쌍의 개수를 세버리면 되겠죠. 그쵸? 그럼 전체 36분의 순서쌍의 개수고 1부터 6까지 넣으면 되는데 어차피 B도 1부터 6까지잖아. 그쵸? 그럼 A에 1 넣었을 때랑 A에 2 넣었을 때 두 가지 밖에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1에서 빼버리면 답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돈이 형 맞았나? 돈이 형 맞았나? 아이고 아깝다. 됐죠? 자, 141번 어느 중학교에서 줄다리기 대회에 참가한 A부터 G의 7개의 반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한다. A반이 부전승으로 준결승전에 진출한다고 할 때 A반과 B반이 경기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고요. 단 각 반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모두 2분의 1이고 비기는 경우는 없다야. 그렇다면 A반이 B반과 경기할 확률을 구할 거니까 그 상황들을 보자. 이거 사건 구분을 하자 이거야.
만약에 B반이 여기에 속해 있다라면 A반과 B반이 여기에서 맞닿을 경기? 방우 확률 A반과 B반이 여기에서 경기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A반은 이미 고정돼 있고 B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B반이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상관없잖아. 네. 그쵸? B반이 6개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가는,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니까 6분의 2의 확률이고요. 네. 그쵸? 여기에서 B반이 이기고 올라가야 되죠. 2분의 1로. 그쵸? 2분의 1을 곱하면 여기에서 B반과 경기를 치를 확률이겠죠. 그쵸? 또는 결승전에서 B반과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럴 때는 요 넷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6분의 4에서 어디에서 들어가든 만약에 이쪽에 들어갔다면 이기고 올라가야 되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올라가야 되고, 그쵸? 2분의 1을 곱해야죠. 여기서 또다시 2분의 1을 올라가야 여기에서 A와 만나서 할 건데, 여기에 A 또한 뭐 해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되겠네. 아, 와,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네. 고려. 그쵸? 근데 A와 B가 경기에서 만날 게 근데 여기에서 만날 확률, 여기에서 만날 확률을 각각을 구해서 더해줘야 되겠죠. 거기서 만날 수가 없지 않아요? 만약에 B가 저기 오른쪽에 있다 하면은 B가 다 이기고 올라가고 A가 이겨서 저희 값을 또 A랑 B랑 계속 붙일 수 있잖아. 아 이거 보고 이게 확실히 된 줄 알았어. 아, 내가 그냥 일단 정해준 거야. 됐을까요? 이렇게 되게 좋을 거. 그럼 질문 다 해결된 건가? 자, 경우의 수 일단 세는 게 기본입니다. 오케이? 사건을 최대한 구분해서 세는 게 구분이고요. 세는 끝났잖아. 끝까지 아야 1품 그 110. 자, 경우의 수는 세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세기 위해서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잘 쓸 줄 아셔야 되는데, 합의 법칙은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고요. 곱의 법칙은 A라는 사건 그리고 B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각각을 구해서 곱해줘 버리면 됩니다. 근데 합의 법칙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점, 반드시 중복되는 건 한번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곱의 법칙을 쓸 때는 동시에라는 접두어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결론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와 곱하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됐나요? 결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의 그 결과가 동시에 벌어진 거. 얘가 벌어지고 얘도 벌어지는 이런 형태라면 그때에서야 곱하는 거라는 거죠. 됐죠?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일렬로 줄 세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세셔야 됩니다. 그냥 계산하셔야 됩니다. 됐죠?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 n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어떻게 계산한다? N 곱하기 N 마이너스 n부터 한 명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1까지 1까지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기본이 돼가면서, 그쵸? 얘로 이제 n명 중에 r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R 한 명씩 줄 세워가면서 R이 될 때까지. n-r 될 때까지. 그 바로 앞에까지. 됐을까요? 됐죠? 그럼 이제 얘를 또 이용해서 우린 뭐 할 거야? 자연수 만들기, 대표 뽑기. 그쵸? 대표요거는 대표가 아니라. 자연수 만들기, 대표 뽑기가 대표적인 유형들인데 이거에 파생되는 또 다른 유형들도 많이 있죠. 그쵸? 아, 하나 빠뜨렸다. 자연적인. 자, 줄 세우기 할 때 이웃하는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묶어서 하나로 봐. 그치. 묶어서 일단 나눠요. 한 명으로 봐서 일렬로 줄 세우고 네. 거기 다시 안에서 그치. 묶은 애들도 줄 세우는 것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얘들은 그냥 공식처럼 쓰면 돼, 그냥. 네. 오케이? 다음에 했고 또 뭐 했지? 일렬로 줄 세우고 이제 자연수 만들기는 줄 세우기랑 똑같은데 맞지? 제일 앞자리가 몇 개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나열을 할 때 0이라는 숫자가 포함됐을 때와 포함되지 않았을 때로 구분해서 봐야 돼.
0이라는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제일 앞절에 0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걸 고려해서 세라. 네. 그쵸? 0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줄 세우기랑 어떻다? 똑같다. N명 중 R명을 줄 세우는 거와 똑같다. 그치? 자, 얘를 또 활용해서 우리가 뭐 했어? 사전식 배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 요즘은 사전식 배열 문제는 빠지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사단식이요. 사전식. 내 발음이 이상하냐? 살짝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 아이, 알았어. 그 다음에 대표 뽑기가 있죠. 그쵸? 자,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거면 줄 세우는 거와 완벽히 어떻다? 일치하고. 같다. 그러니까 N명 중 R명 줄 세우는 거와 똑같고요. 자격이 같은 애들을 뽑는 거라면 나눠요. 무조건 2만 있는 게 아니야. 분명히만 자격이 같은 애들을 뽑는 거면 일단은 그냥 자격이 다른 애들을 뽑는 것처럼 뽑은 다음에 얘들이 줄 서는 경우가 한 가지로 바꿔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 뽑은 애들이 줄 서는 경우로 분모로 나눠줘 버리면 된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자격이 같은 애들을 4명을 뽑든 5명을 뽑든 어쨌든 우리는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마 경우의 수는 끝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확률로 넘어가는 거죠. 자,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요. 그러다 보니 확률은 아예 벌어지지 않는 거 0, 반드시 벌어지는 거 1, 둘 사이의 값으로만 존재해요. 그쵸? 1을 넘어가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0%는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걔는 확률이 아니야. 그건 그냥 퍼센트 표현을 다른 애들을 퍼센트로 표현한 거야. 확률 또한 마찬가지야. 분수꼴로 그냥 나와. 실은 소수점 0. 얼마 얼마로 나와. 얘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퍼센트라는 표현 방법을 쓰는 거야.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냥. 됐나요? 그러니까 퍼센트 가지고 헷갈리지 마세요. 오케이? 확률은 이거입니다. 그냥. 됐죠? 그렇다면 A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 P라면 A라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1 마이너스 일어날 확률. P로 구하면 일어나면 P로 구하면 돼요. 됐나요? 뭐 이게 다고요. 확률 또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그쵸? 합의 법칙을 쓰려면 또는의 느낌이어야 되고요. 사건이. 그리고 고배 법칙은 그리고의 느낌이어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야. 또는의 느낌을 쓸 때는 중복되는 것 또한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때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 항상. 기본 습관이 되셔야 돼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런 게 많지 않은데 고등학교 가면 그런 걸로 많아요. 많이 낚여요. 오케이? 다음에 또 뭐 있지? 그 확률을 구할 때 이제 뭐 주머니 안에 공이 있는데 첫 번째 뺄 때와 두 번째 뺄 때가 집어넣을 때. 다시 집어넣을 때 이거를 뭐라고 부르면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가면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라는 그 통계 단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뽑아서 확인했어. 그리고 다시 넣는 건 보건 추출이야. 뽑는 게 추출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그리고 뽑아서 확인했어. 다시 넣지 않는 걸 비보건 추출이라고 불러요. 실은. 그런데 뭐 그 용어는 일단 빠지고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또 뽑을 때는 확률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뽑았고 다시 안 넣고 또 다시 뽑을 때는 전체도 변하고 분자도 변해요. 그쵸? 확률의 값이 변하니까 고려하셔야 된다. 여기까지가 확률 끝이에요. 이지 깨깨로. 그쵸? 별거 없죠? 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세요. 랄라 오, 잘 부르시네. 합격? 학교 종이 땡땡땡. 선생님 학교 종이 때문에 제일 좋아하신다고 우리한테만 말씀해 주셨어. 이거 비밀인데. 말해보자. 자, 뭐 시험 범위가 어디부터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삼각형 ABC가 있어. 평행에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다? 얘 대 얘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같고 얘 대 얘와도 어떻다? 같다. 평행 사변형도 그래요.
1번이다 1번. 그러니까 그 과정 또한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래, 밑에서 그림이 똑같은데 우리가 그러니까 얘에서 보는 방법은 얘와 얘가 어떻다? 닮았다 가지고 기리예비가 성립한다야. 그럼 얘에서 보는 방법은 뭘 만들어서 보는 거야? 평행 사변형 만들어서 보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에서 볼 수 있는 게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어떻다? 같다인데 얘 대 얘와 같다는 얘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오케이? 그거 구분해 주려고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그림도 모양이 똑같아. 그죠? 네. 모양이 똑같은데 그러면 차이가 뭐였어? 얘 같은 경우는 안에서 그은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연장해서 밖에서 평행하게 그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와 얘를 보는 방법은 어떻다? 다르다. 그림을 그리는 게 다르고 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와 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다르지만 보는 방법도 달라요. 여기에선 얘와 얘를 닮음으로 봤고요. 여기에선 얘와 전체를 닮음으로 봤다고. 아니, 얘와 얘를 얘와 얘를 닮음으로 봤고, 얘와 큰 거를 닮음으로 봤다고요. 안 봤어, 씨. 아, 진짜. 얘와 큰 거를 닮음으로 봤다고요. 됐나요?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삼각형이 있고 평행거 그을 때 얘는 반대편으로 연장해서 긋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얘와 얘가 닮았고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같고 얘 대 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애는 또다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똑같지만 연장해서 이제 평행 사변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쵸? 얘와 얘가 평행하고 평행사변형을 그려버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으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거나 이 삼각형 또한 어떻다? 닮았다 이렇게 가지고 길이의 비를 갖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나오는 결론들은 어차피 자주 봐서 익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알고 있으면 우리가 헷갈릴 이유는 없다. 됐나요? 그럼 이제 얘들 갖고 우리가 제일 처음 활용하는 게 뭐였어? 이 6개를 가지고. 이거 반대도 성립합니다. 순방향이 성립하고 역방향 또한 성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했던 길이의 비가 만족하면 평행하다라는 이야기를 무조건 할 수 있다. 됐죠? 다음에 이 다음에 우리가 했던 거 뭐야?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과 삼각형의 외각의 이등분선에서 나오는 공식에 대한 거죠. 그쵸? 걔들의 증명을 여기 있는 애들로 하잖아. 그쵸? 자,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그었어. 그러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어떻다? 같다. 내가 기출문제 풀어보는데 이거 증명하는 거 좀 빈칸 채우기 나왔으니까 잘 보세요. 그럼 얘 증명 어떻게 하는데? 강진티가 알려줬는데. 나는 안 알려줬냐? 진짜. 자, 안에서 이등분했으니 밖에서 평행하게 그어라 이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연장을 해주고요. 그러면 평행 삼각형이니까 얘를 눕혀놓은 거와 어떻다? 같다. 평행 삼각형. 그러니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같고 얘가 평행하니까 동의각의 크기 같고 억각의 크기 같아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 그러니까 얘 대 얘와 같다는 얘 대 얘와 같다로 바꿔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어떻다? 같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쵸? 이제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할까? 그냥 다 쓱쓱 그어버리고 싹싹 이거 다 바꿔. 밖에서 이등분했으니 안에서 평행하게 그으라고 했죠. 네. 됐나요? 그럼 얘 또한 여기 있는 애들 다 갖다 쓸 수 있죠. 네. 그쵸? 그 중에 어떤 걸 쓸 거냐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어떻다? 같다. 이걸 갖다 쓸 건데 역시나 동의각의 크기 같고 억각의 크기가 같으니 둘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결과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어떻다? 같다. 얘는 눈에 익히셔야 돼.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어떻다? 같다. 어느 선분의 길이의 비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셔야 돼. 됐나요? 네. 다음이 뭐였지? 뭐 있었지 또? 이거 다음에 중선에 대한 얘기 했었나요? 사다리꼴 얘기했었나? 중선 먼저 했잖아. 자, 그러니까 얘 6개가 일단 기본이에요. 오케이?
삼각형 ABC가 있다. AB의 중점과 AC의 중점을 연결하면 평행하다. 됐지? 왜냐면 SAS 닮음이야. 됐죠? 됐죠? 그러면 반대로 반대 ABC가 있고 어느 하나의 중점에서 한 선분의 평행하게 선을 긋잖아? 그러면 얘는 길이가 같고 여기는 중점이다. 됐습니까? 네. 얘는 AA 닮음이든가? 그러면 이걸 알게 되니 왜? 여기서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어. 1대 2면 1대 2이고 그치? 우리 아까 많이 썼지. 넓이의 비도 얘기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많이 써요. 네. 얘가 중점이 아니라고 해도 우린 중점이라고 확인한 거야 이미. 오케이? 그래서 역시나 뭐 1대 2면 1대 2이고 넓이 또한 1대 4이고 그쵸? 1대 3의 비를 갖는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얘를 활용하는 게 또 있죠? 또 뭐가 있지? 사다리꼴에서 있네. 등변 사다리꼴에서 얘기를 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이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연장해서 보시면 되잖아요. 선생님 그쵸? X가 두 개예요. D예요.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에서.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아까 삼각형의 중선 연결 정리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가져다 쓸 수 있죠. 무조건. 그쵸? 그래서 얘 2배는 얘고요. 아니지. 얘의 절반은 얘고요. 얘의 절반은 얘죠. 그쵸? 그러니까 등변 사다리꼴에서 중점 이렇게 연결해. 등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아니어도 되지. 사다리꼴에서 중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면 우리는 요 길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의 나누기 얼마와 같다? 2와 같다. 즉 윗변 더하기 윗변과 아랫변의 평균의 값과 어떻다? 같다.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요 길이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만큼의 길이 구한 거에서 요만큼 빼주면 돼.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얘의 절반이고요. 이만큼의 길이는 얘의 절반이거든. 그러니까 큰 걸 아랫변에 어쨌든 아랫변이 길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랫변에서 윗변을 뺀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된다고요. 됐나요? 이 길이와 이 길이 어떻다? 같다. 이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얘들 평행할 때 이야기야. 평행한데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 그럼 얘 길이의 비는 그냥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어떻다? 같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왜인지 물어본다라면 하나를 무슨 이동한다? 평행 이동시켜서 만나게 만들어버리면 이쪽은 평행사변형, 이쪽은 삼각형에서 평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이 쓰이는 애는 그냥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어떻다? 이걸 많이 쓰인다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문제에 따라서 내가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지 않아. 됐나요? 개념을 진짜 잘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놓고 그걸로 보는 연습만 몇 번만 해놓으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어렵지 않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나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은 100점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왜 그렇게 좀 선생님 그거 살짝 좀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에게 부담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생각하는 방법과 그 개념의 들어봐. 생각하는 방법과 개념의 틀을 잘 짜임새 있게 나는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 이것만 잘 받아 먹어주면 진짜 다른 애들보다 다른 학원에서 다니는 애들보다는 조금 더 개념을 잘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지거든. 그죠? 조금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이 법사 먹는다. 됐죠? 다음에 그냥
이번엔 그냥 평행사변형의 사다리꼴에서 얘가 중점이 아니야. 그냥 M점, M점과 N점인데 M 대 N의 B로 나누어 갖는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A고 B일 때. 그럼 이럴 때 요 MN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그대로 두고요. 대각선으로 곱해버리시면 돼요. BM, AN 이렇게. 되나요? 아니구나. BM, 맞네. BM, AN. 됐죠? 만약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 점을 P, 이 점을 Q라고 한다라면 선분 PQ의 길이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M 플러스 N분의 N 마이너스 N인데? 잠깐만요. 이건 증명하자. 헷갈린다. 자, 그러면 요 길이에서 요 길이 구해서 빼면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M 플러스 M 대 M 플러스 N이구나. M 플러스 N이구나. M 대 M 플러스 N 대. 네. 선분 MQ 대 B죠. 그럼 분모 M 플러스 N이 될 거고, 그럼 요 길이는 N 대 N 플러스 M이죠. 그럼 얘가 선분 MP 대 A죠. 그쵸? 그러면 선분 PQ의 길이는 정리해서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뺄 거니까 됐죠? 정리해 보시면 돼. 그럼 M 플러스 N분의 B 곱하기 M 빼기 A 곱하기 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길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고 기억해도 상관은 없을 거야. 근데 이 증명하는 과정까지 알면 좋은데 얘를 증명하는 과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을 내가 보여줬어요. 대각선을 그어놓고, 그쵸?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하는 거, 우리 6개 그거, 그쵸? 이용하는 거. 그 다음은 뭐 있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놓고 삼각형의 닮은 비, 평행사변형은 길이가 모두 어떻다? 같다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결과는. 됐죠? 자, 다음에 느낌표. 자, 우리 눈에 익어야 되는 도형이고요. 정말 자주 나오는 도형이고. 그게 뭐예요? 저 사이에 있다가. 이거요. 그러면 요 길이를 알려줬으면 요 길이는 그냥 어떻게 이야기하면 된다? 합분의 곱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게 세워져 있어도 이 모양이면 되는 거야. 평행해서. 근데 왜인지까지 알아야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시작은 이거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어떻다? 닮았다. 그렇다면 얘와 얘의 길이의 비는 얘와 얘의 길이의 비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얘가 B 대 A고요. 그럼 얘도 B 대 A가 될 거고 B 대 A 플러스 B는 얘 대 A가 되어서 요 길이를 얘기할 수 있다. 지금 요 삼각형만 갖고 얘기했는데 요 삼각형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와 진짜 보람찼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 또 있네요. 자, 삼각형 ABC가 있어요. 자, 무게중심은 어떻게 그리는 거야? 그 2대1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이 뭐야? 꼭지점이 있고 대변을 몇 등분하는 선? 2등분하는 선. 자, 삼각형의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입니다. 이건 항상 한 점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으니 두 점을 그어놓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점을 지나게 그으면 중선이야. 됐나요? 자, 무게중심은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면? 2대 1의 길이 내분점을 갖는 거라고요. 얘도 2대 1. B는 똑같아. 길이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했던 그게 나오는 거죠.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대각선이 있고 대각선이 있어. 자,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 그러니까 앞에 거 그냥 다 갖다 써야 돼요. 무조건. 갖다 써. 이거 잊어버리면 지금껏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 안 나와. 고등학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뭐를 잊어버리지 않게 공부해야 돼? 개념을.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할 때마다 항상 개념을 갖다 쓰는 생각을 하셔야 돼. 네. 그만큼 많이 반복해야 자기게 되거든. 됐습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중선 연결했고요. 이렇게 해서 중선 연결했으면 자, 이 점은 요 선은 요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선이죠. 네. 요 선도 요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선이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란 말이야. 네. 그쵸? 그러니까 2대1, 2대1의 비를 갖는단 말이죠. 근데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때? 같아. 그러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어떻다? 같다. 이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무게중심은 삼각형을 세 중선은 삼각형을 몇 등? 6등분합니다. 넓이를. 그쵸? 그러니까 6등분 6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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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근데 합치면 12개잖아. 그러니까 12분의 1씩 넓이를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얘를 기억하고 있으면 편하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1분. 그럼요. 중선 넓이 했고 평선 했고 끝났다. 진짜 끝났다. 진짜 다 했네. 수고하셨습니다. 어.